안녕하세요. 솔레람입니다. 오늘은 활 잡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립의 종류와 차이점을 간단히 언급하고 많은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프랑코 벨지안 그립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유튜브 다른 채널 영상들을 찾아봐도 손가락 위치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립의 종류 차이점. 보통 활 잡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안 그립, 두 번째는 프랑코 벨지안 그립, 세 번째는 절먼 그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그립들의 차이점은 뭘까? 결정적으로는 검지손가락의 활 닿는 위치가 확연히 다릅니다. 첫 번째, 러시안 그립 같은 경우에는 검지손가락 두 번째 마디를 활대에 걸치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이렇게 합니다. 옛날 대가들 중에 이 그립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요즘은 많이 드물어졌지만 일부 연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시대 연주자들 중에 카바코스나 레이첸 정도가 이 그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안 그립의 대표적인 장점은 활을 빠르게 사용하기가 쉬워서 힘있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단점으로는 모든 손가락을 고르게 사용하지 않고 거의 검지에 의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튀기는 활을 포함해 활을 세밀하게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활쓰기 테크닉을 사용해서 다양한 음색을 내기에는 불편한 활쓰기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립의 장점이 크기에 지금도 사용하는 연주자들이 있는 거겠죠. 두 번째, 프랑코 벨지안 그립. 검지손가락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 정도를 활대에 닿게 하는데 이렇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두 번째 마디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세한 손 모양은 영상 뒷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코 벨지안 그립은 제가 사용하는 활쓰기 방법이기도 하고 많은 연주자들, 러시안 그립을 사용하는 일부 연주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활쓰기 방법입니다. 다양한 활쓰기 방법 중 지금 이 시대의 악기와 활, 그리고 신체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이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연주자들을 꼽을 필요도 없이 러시안 그립을 사용하는 몇몇 연주자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 프랑코 벨지안 그립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장점이라면 다섯 손가락 각각에 맞는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잘 소화하면 다양한 음색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겠죠. 러시안 그립과 비교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튀기는 활에서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섬세하고 편하게 연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점은 다양한 음색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만큼 연마해야 하는 활쓰기 테크닉도 다양하고 배울 게 무궁무진하다는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세 번째, 점원 그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들의 첫 번째 마디를 활대에 닿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지금 시대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초보자분들 중에 프랑코 벨지안 그립을 배워놓고 활을 잘못 잡고 사용하는 경우에 점원 그립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이미 경쟁에서 한참 밀린 단점이 큰 활쓰기 방법일 테니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활 잡는 방법 1단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활이 아닌 가벼운 색연필이나 펜 등으로 활 잡는 모양을 익힐 텐데요. 처음 활을 잡는 분이라면 1단계부터 따라 하시는 게 좋겠고 바이올린 유경험자라면 2단계부터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유경험자여도 활 잡는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었다면 1단계부터 차근히 설명을 듣고 영상을 따라하며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색연필이나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제가 이런 색연필을 선호하는 이유는 워낙 흔하기도 하고 굵기가 활대랑 비슷한 듯 살짝 더 굵어서 손 모양을 잡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색깔을 직접 고를 수 있게 해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도 좋겠죠. 먼저 손을 털어줍니다. 손등을 위로 놓고 위아래로 탈탈탈탈. 너무 세게 털지 마세요. 그냥 힘을 빼자는 의미입니다. 좌우로 탈탈탈탈. 이번에는 손등을 아래로 놓고 위아래로 탈탈. 자, 이제 힘이 최대한 빠진 상태로 손등을 아래로 놓고 색연필을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을 첫 번째 마디에 위치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손바닥을 앞으로 뻗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몸과 90도가 되는 모양도 아닙니다. 살짝 틀어서 내가 내려다볼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손가락 사이의 간격은 다 비슷하게 떨어진 정도가 좋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중지와 약지 간격이 다른 간격보다 조금 가까워도 괜찮고요. 중지와 약지를 토끼, 강아지, 여우 모양 뭐 이러면서 딱 붙는 모양으로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이건 두 손가락을 붙이는 순간부터 손가락에 긴장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른데 어떻게 다 첫마디 닿게 할 수 있겠어? 비밀은 중지를 더 구부린다? 아니고요. 모든 손가락을 살짝 비스듬하게 합니다. 이렇게요. 각자가 가진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가락 길이 모양을 가졌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디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놀고 있죠, 지금. 엄지손가락을 중지와 마주보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지의 위쪽에, 살짝 위쪽에 맞춥니다. 이렇게 닿는 부분이에요. 손 모양이나 앞에서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의 편한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저랑 비슷하게 따라 해주세요. 엄지의 뿌리, 그러니까 이쪽이 최대한 긴장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까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중지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중지와 엄지를 나란히 놓는다고 하면 중지 근처로 가려는 동작만으로도 엄지가 엄청 긴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틀어서 엄지와 중지 위 끝이 마주치게 했을 때 긴장되지 않는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비스듬한 정도가 이렇게 지나치면 중지 위 끝과 만나려고 할 때 엄청 긴장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엄지가 긴장되지 않는 모양을 찾아주세요. 엄지손가락의 모양은 가로도 세로도 아닌 옆으로 살짝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해줍니다. 이 모양에 따라 엄지손가락이 긴장되는 정도가 다르니 꼭 잘 잡아주세요. 이제 새끼손가락,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제가 이미 새끼손가락을 제 위치에 놓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새끼손가락 끝을 활대에 닿게 합니다. 굳이 위치를 말하자면 내 몸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하면 이렇게 손가락이 빠질 테니 아니고요. 중간이나 내 몸에 가까운 안쪽 중 활을 잡는데 편한 쪽으로 잡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활을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안쪽으로 잡는 게 편하고 하나는 가운데로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마 활 무게나 밸런스 그리고 나무에 깎인 정도에 따라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모든 손가락 위치를 알았으니 이 상태에서 돌려봅니다. 새끼손가락은 둥글게 잡아주세요. 이 모양으로 활을 잡는 겁니다. 이제 진짜 활을 잡아봐야겠죠? 1단계인 색연필로 정확한 위치를 잡았다면 손가락에 이런 위치에 색연필이 닿았을 겁니다. 이제 진짜 활로 해보겠습니다. 활을 잡아보면 아래쪽이 뚜렷하게 무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활에
무게 중심을 찾는다면 이 정도 위치가 되고, 이 위쪽과 아래쪽이 비슷한 무게니까 아래쪽이 훨씬 무겁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활의 무게 때문에 쓸데없거나 과한 힘이 들어갈 수 있어서 처음부터 그냥 바로 활잡기를 하는 것보다는 필기구나 다른 가벼운 도구로 모양을 잡고 모양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활을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활대를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활대에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닿게 해줄 건데요. 역시 손가락은 약간 비스듬하게 해주세요. 검지손가락은 은사와 검정 가죽 사이에 놓고 엄지손가락은 이 사이 살짝 파인 공간에 위치시킵니다. 역시 앞에서 배운 대로 사선으로 모양을 잡아요. 너무 구부려서 모든 순간에 엄지손가락이 활털에 닿게 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엄지를 뒤집어서 연주 전부터 힘이 들어가는 엄지 모양은 절대 안 됩니다. 평소에는 거의 일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을 잡는 정도의 모양. 굳이 말하자면 엄지손가락이 활대에 닿는 위치는 고정이지만 모양은 때때로 바깥으로 많이 구부릴 수 있고 연주하는 부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지와 약지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지와 약지를 붙여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작부터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방식은 손목 방향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가볍지 않은 물건을 이렇게 집을 때 본능적으로 손가락 간격을 벌려서 각 손가락이 감당하는 무게를 분산시켜 주잖아요. 활이 꽤 무거운데 가운데 두 손가락을 붙여놓는 게 필요한 방법일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중지와 엄지는 마주보는 위치에 놓는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위치시키고 약지는 적당히 떨어뜨려 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활이 2개 있다고 했죠. 메인 활을 쓸 때는 새끼손가락을 활대의 안쪽 평평한 곳에 위치시키는데요. 세컨 활을 쓸 때는 새끼손가락을 활대 가운데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새끼손가락은 활의 무게를 버틸 수 있으면서 구부렸을 때 편한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활 무게나 밸런스, 그리고 나무에 깎인 정도에 따라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각자의 신체 조건이나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놓는 정도에 따라서도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코 벨잔 그립에서는 새끼손가락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새끼손가락이 활의 무게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닿는 위치를 알았으니 연주하기 편하도록 조금 더 깊이 활을 잡아보겠습니다. 검지손가락은 활대를 살짝 모양을 이렇게 잡았을 때보다 조금 더 감아줍니다. 아까는 위치만 설명한 거고 이제 진짜 활쓰기를 위한 모양을 잡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느꼈을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 사이에 닿게 하는 느낌인데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두 번째 마디에 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중지와 약지도 활대를 감싸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프로그에 중지와 약지를 둘 다 이렇게 위치시켜야 한다고 잘못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손목이 엄청 긴장됩니다. 사실상 엄지와 중지를 마주보게 하려면 엄지는 여기 위치니까요. 여기 마주보게 하려면 살짝 위쪽으로 위치시켜야 해요. 그리고 약지는 이 정도로 조금 올라와 있죠. 여기에 두 손가락을 다 넣어야 된다는 건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의 위치는 이 정도. 새끼손가락을 활 조임 나사 요거에 닿게 하거나 이거에 가깝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손 위치가 전체적으로 너무 내려왔거나 손가락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 내려온다면 감당해야 하는 활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활을 빠르게 쓰기 불편하실 거예요. 손가락 간격이 너무 넓으면 손가락에 과한 긴장이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손가락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도 활 무게를 버티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간격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로 이렇게 재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간격이 1cm 정도 혹은 그거보다 살짝 적은 그 정도 간격이더라고요. 이건 제 손이 굵기에 만든 간격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손가락 모양과 위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활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손가락들이 과하게 긴장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모양과 위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하루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